실전 모의고사 2회차입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에서 많이 틀린지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실전 모의고사는 있는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준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요 첫 번째 문제로 간간히 나오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는 거,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는 거를 물어볼 때 꼭 이렇게 물어보죠.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뭐 사실 행위 이런 것들이 준법률 행위입니다.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죠. 자,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어요? 최고가 있죠.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 통지가 있고요. 채무 승인이 있죠. 즉 통지, 승인이 관념의 통지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미열 이 세 가지가 준법률행위고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거, 해지하는 거, 추인, 동의, 철회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죠. 특히 의사표시죠.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준법률행위. 42번. 갑과 을은 X 건물을 증여하는 계약을 했다. 근데 갑은 이걸 이행하지 않고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해줬다. 이중매매 구조죠. 갑은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았죠. 보통 이중매매는 제1매매, 제2매매가 있는데 그 이중매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되죠. 따라서 1번,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도 갑병사의 매매계약에는 이중매매, 이중양도법리가 적용된다 라고 해야죠. 2번, 갑의 을에 대한 의무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이죠. 문제에서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병 등기는 유효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 이행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므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병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을 사이 증여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갑병 매매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4번, 만약에 갑병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다시 말해서 병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병등기는 무효가 되고 병과 거래한 전득자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은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병사의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옳은 점이죠. 5번, 을이 갖고 있는 것은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제2매매계약, 갑병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5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4번도 옳은 지문이고 5번도 옳은 지문이에요. 이거야. 갑자기 두 개가 옳은 지문이고. 다시 한번 4번 볼까요? 갑병사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병이 적극가담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병과 거래한 전득자 등도 설령 선이 무과실을 하더라도 갑병 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또 을이 갖고 있는 건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병사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옳은 지문이에요. 이걸 왜 못 봤을까요, 제가? 4번도 옳은 지문,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4번 굉장히 잘 나오죠.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매 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갑병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병사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옳은 지문이네요.
43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통정이 없다. 알고죠.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죠. 107조이랑 본문.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죠. 4번 대단히 중요하죠. 지인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대로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박에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입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한 세 가지가 연달아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비진이 표시는 당연히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인 경우 동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포기했다. 그러면 107조랑 본문만 적용이 되고 107조랑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비진이 표시 규정은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43번 착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죠. 이번 착오 대상은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 예컨대 양도소득 세액 얼마가 부과될지 불확실하죠. 양도소득 세액에 관한 착오,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번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이야. 그 발생을 예측한 것, 예상하고 기대한 것에 불과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거다. 땅을 샀어.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거다. 땅을 샀어. 지하철 입구가 들어설 거다 생각하고 상가를 샀어.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없고 호텔을 지을 수 없고 지하철 입구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동기의 착오죠. 따라서 이건 착오로 볼 수가 없습니다. 3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3번은 발생은 하되 내용이 불확실한 거고요. 3번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걸 내가 단순히 기대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겠지. 호텔을 지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예상과 기대가 벗어난 경우 이런 것들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4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취소할 수 있다. 5번.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3번이 바로 동기의 착오죠.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두 번째, 표시되지 않았지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조심하셔야 되죠.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져서 범죄의 내용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되면 착오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착오가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5번이 틀렸고요. 45번 사기강박.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표시는 불일치가 아니죠. 일치해야 되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특히 사기에 의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죠. 이번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3번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되죠. 4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죠. 상대방의 사기와 동일하죠.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의 사기와 동일시할 뿐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가 아니죠. 5번 계약이 제3자의 사기로 이루어졌다.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있는데요. 제3자가 사기를 한 거야. 이때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다.